간밤 미국 증시가 FOMC 의사록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이 2%로 가장 크게 하락폭을 기록한 가운데 이 여파로 우리 주식시장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제한적인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밤에는 연준 부의장 지명자 브레이너드 이사가 5월에 양적 긴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준의 온건파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간밤에 이어나가게 되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2.5% 돌파하면서 2019년 5월 이후에 최고치 경신 시도가 나왔습니다. 연준의 긴축 가속화 부담감이 지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 현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까지 양대 시장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요일 함께 10시 구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오늘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64%, 0.7%까지 하락하면서 2738.9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3조 8,500억 원가량 가리키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73%가 하락하면서 2739선에서 시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에 2750선 부근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2750선을 밑도는 구간 오늘장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하고 있고요. 장중 2733선 조금 전에 저점을 터치한 이후에 2739포인트 선에서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1포인트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틀째 기관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60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이틀째 순매수하면서 3,937억 원어치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454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데요. 사흘 만에 매도 전환을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쪽에서 보험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동반 매도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 서비스, 의약품 업종 잡히고 있는데요.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살펴보시면 상승부터 나오고 있네요. 하락부터 보시죠. 섬유의복이 1.52%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의 낙폭 1%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전기전자, 전차군단 내리고 있고요. 1% 내외의 낙폭, 의료정밀까지 0.8%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쪽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반영하고 있는 보험업종인데요. 1.24%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철강주도 주목을 받습니다. 음식료품 업종도 소폭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이 우세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조금씩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종목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내리는 쪽에서 낙폭이 큰 종목을 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또 성장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2.5% 하락하면서 11만 4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I, 네이버와 카카오 나란히 2% 내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현재 하락 압력을 받는 쪽은 이러한 플랫폼주, 반도체 주들입니다. 반면에 2차 전지주는 서로 엇갈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5% 다시 한번 되밀리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 반영했습니다. 테슬라의 CEO는 트위터의 지분 확보에 이어서 트위터의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경영 참여까지 나선다는 소식 함께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그동안 반영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은 일단 1.67%로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하락했었던 삼성 SDI가 장중에 반등을 시도합니다. 0.5% 오르면서 60만 3천 원 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현재 KB금융이 0.84% 오르면서 6만 원 선의 움직임, 최근 횡보하고 있는 KB금융 주가 움직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첫 번째 실적 전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강 가격의 인상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상수관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철강주 가운데서 강관주가 정책 모멘텀을 받으며 오늘장 부각받는 모습인데요. 동양철관이 9.4%로 현재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음봉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주철관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3.8%, 경남스틸, 하이스틸, 부국철강 나란히 4%에서 6%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주 가운데 현대제철, 동국제강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의 실적 전망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현재 2.8%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재련 수수료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가능성 주목을 받고 있고요. 주가 5거래일째 상승하면서 현재 고려아연 2.8% 오른 6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BS 1분기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이 광고 비수기에 광고 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인해서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의 주가 2%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실적 전망이 그동안 좀 긍정적이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1분기 예상을 밑도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 나오면서 오늘장 2.5%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위탁 생산 물량의 외주 품질 보증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서 1분기 실적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보험주들이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데요. 1분기 예상을 웃도는 실적 전망 나오고 있는 현대해상 신고가 경신하면서 4.75% 상승하고 있고요. 메리츠화재 2.57% 오름세 보험주의 상승 실적 전망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쌍용차 인수합병의 재료가 시장에서 과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인수자금 마련 우려가 있었던 이 쌍방울이 6% 급락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다가 현재 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모회사 광림 같은 경우도 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은 모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KH필룩스가 현재 10% 넘게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이 쌍용차보다 더 큰 7,100억 원의 인수대금을 완납한 이력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방울은 다음 주쯤에 인수 의향서 제출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직 컨소시엄은 완벽하게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EM플러스가 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쌍용차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EM플러스가 현재 0.6% 상승이고요. EM플러스 컨소시엄에 AT 세미콘이 참여할 것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19.7% 급등한 2,12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불발에 불복할 것이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했고 쌍용차의 인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요. 이 컨소시엄에 금호 HT가 참여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어제 금호 HT 상한가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은 되밀리고 있습니다. 6%, 7% 가까이까지 급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에디스 EV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0.7% 하락하면서 945.03포인트, 거래대금은 저조하네요. 2조 8,2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입니다. 0.86% 하락하면서 코스닥 944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2포인트가량 밀려 내려가면서 저점을 형성했고요. 947선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944.99포인트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각각 428억 원, 674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143억 원어치 코스닥 시장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하락이 우세한 가운데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가 7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2% 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이 밖에 CJ E&M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넘는 2% 가까이까지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주 살아있는데요. 위메이드가 1.99% 오르면서 107,7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LNF의 주가는 7거래일째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0.5%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양극재 기업이죠.
카카오게임즈 오늘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딘 대만 출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하면서 실적 전망 오늘 나오고 있고요. 0.13% 소폭 플러스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특징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주 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간밤 독일에서 육상폭력 규제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육상폭력은 자연환경 훼손 등의 이유에 따라서 좀 규제돼 왔었는데 탈러시아를 위해서 가파르게 유럽 쪽에서 에너지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조짐에 따라서 오늘장 폭력주 움직이는데요. CS 베어링, CS 윈드 이 종목들이 나란히 5%, 1%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차기 정권의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4월에 폐쇄 예정이었던 고리 2호 기의 원전 연장 가동 추진 소식에 따라서 오늘장 한신기계 4%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공기 압축기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중단했고요. 이후에 러시아의 비료 수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관련한 가격들이 치솟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누보 쪽에 좀 매기가 실리더니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8% 플러스. 그리고 곡물 트레이딩 사업부가 있는 신송홀딩스가 25%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료주와 사료주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죠. 10시 구간이었습니다.